오늘 아침 주요 뉴스 키워드와 함께 자세히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하시죠. 애플 폭탄. 올해 들어 애플의 호재보다는 악재가 더 많은 상황인데 이번엔 유럽에서 악재가 또 터졌습니다. 반독점법 위반으로 과징금이 부과됐는데 우리 돈으로 2조 7천억 원이나 됩니다. 애플의 위기 돌파구가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유럽연합이란 곳, 흔히 우리가 EU라고 표현을 하죠.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 동맹에 가입하고 있는데요. 이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애플에 아주 엄청난 과징금 폭탄을 때렸습니다. 네. 과징금 규모만도 우리 돈으로 2조 7조 원을 넘어서는 엄청난 규모인데요. 자, 이번 사건은 단순히 애플이 EU로부터 폭탄 과징금을 한번 받았다라는 사실을 훨씬 넘어서는 아주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어떤 판결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왜냐하면 지금 애플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해합니다. 자신들은 별로 잘못한 게 없다. 그런데 이 스포티파이라는 음원 스트리밍, 음악 음원 스트리밍을 제공하는 업체가 낸 소송에서 EU가 이 IT 공룡인 애플의 반독점법, 그러니까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라는 사실을 인정을 한 것인데요. 그 독점적 지위 남용은 그 메커니즘이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애플은 애플 이 운용 시스템인 iOS 시스템을 애플이 직접 운용을 하고 있는데 네. 애플 아이폰에 들어와서 음원을 서비스하는데 이게 반드시 애플의 iOS를 통해서 애플 플레이를 통해서 나가야 되도록 그동안에 초기에는 그렇게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통행세 명목으로 중간 수수료를 받았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을 애플이 시정을 했거든요. 시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EU에서는 그 스포티파이가 이 애플 플레이를 통하지 않고 다른 쪽으로 훨씬 더 싼 서비스가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독점적 지위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유죄로 판결했다는 겁니다. 네. 이것은 그만큼 앞으로 유럽연합이 IT 업체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시그널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죠. 네. 자, 3월 7일부터 유럽연합은 DMA법이라는 것을 시행합니다. 디지털 마켓 액트라는 건데요. 여기서는 만약에 이런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면 벌금의 규모가 전 세계 매출액의 10%까지 때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지금 2조 7천억을 때린 오늘의 판결, 이것은 애플 전 세계 매출의 겨우 0.5%에 불과한 것이에요. 네. 만약에 DMA법을 적용했다면 이것보다도 훨씬 큰 50조 원 정도를 때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것은 회사 문 닫아라는 얘기하고 마찬가지다. 그런 면에서 이번 EU의 그 독과점법 위반,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애플에 대한 제재는 단순하게 애플 문제 하나를 떠나서 이제 IT 업체의 독점 횡포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어떤 면에서는 IT에 대한 대대적 규제의 신호탄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네. 뭐 그래서 그런지 밤사이에 지금 대부분 이 기술주 회사들, 구글이라든지 관련 회사들 주가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실제로 지금 애플이나 구글은 한때는 초기에는 혁신의 아이콘이다 해서 새로운 기술을 낼 때마다 시장의 환호를 받았습니다마는 그 기술을 가지고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서
오히려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는 그런 지금 비난의 화살이 높은데 이번 사건은 IT 때리기에 대한 본격적인 어떤 규제 당국의 규제가 시작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대 사건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시각도 적지가 않습니다. 특히 지금 DMA법, 유럽의 디지털법과 관련해서는요. 구글,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바이트댄스 이 6개 회사가 중점 조사 대상으로 올라 있거든요. 네. 한때 삼성전자도 올랐는데 삼성전자는 제조업체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독점과는 관련이 없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서 간신히 지금 빠져 있는 상태인데요. 앞으로 IT 업체와 공정경제당국의 이 줄다리기 이것이 세계 경제에 중대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에 유럽연합 판단 근거를 지금 앞서 조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더 저렴한 선택지가 있다라는 거는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 이것만 해도 벌써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빅테크가 자신의 기술을 악용해서 그 기술을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하는 것은 당연히 그 독점적 지위 위반인데요. 네. 이제는 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대안을 마련했다 하더라도 그 대안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것도 독점적 지위에 있는 IT 업체의 횡포다. 이렇게 EU는 판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두 기업들의 고민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테슬라 빨간불. 자,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건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장 부진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모습인데 지난달 중국 공장 출하량이 뭐 거의 20% 가깝게 급감했다는 소식에 지금 주가가 아까 확인해 보니까 7% 넘게 지금 빠졌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애플보다도 테슬라의 주가가 더 크게 빠졌거든요. 네. 지금 뉴욕 증시에서는 매그니피션트 7이라고 그래서 그야말로 7개의 환상적인 기업이 잘 나간다 해서 주목을 받았는데 그중에서 매그니피션트 7 중에서 애플과 테슬라를 빼야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공교롭게도 오늘 애플과 테슬라 두 개가 주가가 악재를 만나서 급락을 했습니다. 네. 테슬라는 중국발 악재인데요. 중국에 지금 테슬라가 대부분 공장 시설 중국에서 가장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2월 달에 6만 대밖에 팔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요. 전월 대비나 전년 대비로 보면 지난 1월 달에 비해서는 16%가 감소했고 또 지난해 같은 기간인 2023년 2월 달에 비하면 19%가 감소했어요. 감소 속도가 상당히 빠르죠. 보통은 최근 한 10년간은 계속 증가해 왔는데 네. 감소를 한 것만으로도 문제지만 감소 폭도 19%나 된다. 자, 이렇다면 그동안에 말로만 듣던 이 중국 시장의 전기차 포화 상태 그에 따른 어떤 시장 충격이 본격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지적이 나오면서 테슬라 투자자들이 주식을 좀 빼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사실 요즘 테슬라는 이 중국의 이 전기차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저께 또 가격을 내렸습니다. 그렇죠. 가격을 내렸는데도 더 안 팔린다. 이것은 테슬라의 위기 관리 정책도 어떤 효과가 별로 없다. 그런 면에서 시장은 테슬라를 상당히 좀 비판적으로 보는 그런 관점으로 보입니다. 네. 그밖에 또 머스크의 이 테슬라에서의 보상 문제가 74조 원어치나 지금 토해내야 될 그런 상황인데 변호인단들이 그중에 10%를 변호비로 내라 하는 이런 악재들 그야말로 머스크와 테슬라의 악재가 연속인데 과연 이 위기를 머스크가 어떻게 돌파할지 네.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다려봐야 되겠군요. 자, 계속해서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트럼프 출마 자격. 트럼프의 대선 가도의 걸림돌이 제거가 됐습니다. 어제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 유지를 결정했는데요. 앞서 콜로라도주 주 대법원의 판결이 완전히 뒤집힌 건데
자, 슈퍼 투스데이를 앞두고 이런 호재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살아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자, 지금 연방 대법원 최고의 판결 기구입니다. 연방 대법원에서 슈퍼 투데이, 슈퍼 화요일 투표를 지금 약 한 10시간 정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 대선 자격에, 출마 자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면서 일리노이, 콜로라도 주에서의 출마 자격 논란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네. 현재 미국에서는 헌법 14조 3항, 이 14조 3항에는 어떤 이 폭동이나 그 반란에 가담하거나 또는 그 적에게 원조를 제공한 자는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헌법 14조 3항을 걸어서 콜로라도 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예비 선거에서 후보로 등록하는 것도 거부를 해버렸더랬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대법원에 지금 항고를 한 상태인데요. 이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매우 주목을 겁니다. 자, 헌법 14조 3항 그 자체는 여전히 살아있고 또 그 14조 3항에 따라서 공직자 진출을 막아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미국의 헌법 체계는 그 헌법 14조 3항에 따른 공직자 자격을 박탈을 하려면 기준과 방식에 대한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돼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의회는 연방의회입니다. 그러니까 헌법 14조 3항의 규정은 옳지만은 그 규정을 집행할 근거 법령이 미국 연방의회에서 통과돼야 된다. 현재 연방의회에서는 하원의 경우에는 공화당이 과반수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법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따라서 헌법 14조 3항에 따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통령 출마 자격은 완전히 합법한 것으로 사법 리스크의 중대 고비를 넘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계속해서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실까요? 앵그리 바이든. 자, 요거는 바이든 대통령이 화가 났다는 뜻이 아니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화가 난 유권자들 얘기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반대로 바이든 대통령의 부정평가는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11월 대선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죠. 예, 오늘 밤 미국에서는 모두 16주에서 지금 예비 경선이 벌어지는데요. 민주당은 물론이고 공화당도 함께 투표를 진행합니다. 이 슈퍼 화요일이 지나면 민주당은 이미 바이든으로 후보가 확정이 됐고 공화당도 트럼프 대세가 굳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제 대선은 바이든과 트럼프와 바이든의 양자 대결로 사실상 굳어지는 이런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민은 바이든 대통령의 굉장한 지금 고민이 가중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을 조사를 해봐도요. 트럼프를 왜 지지하느냐. 그 상당수 지지자들이 바이든이 싫어서 트럼프로 왔다. 네. 이런 얘기, 바로 이런 대목을 앵그리 지금 바이든이라 해서 미국 언론들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에 기대를 많이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좀 정치를 너무 못한다. 이와 관련해서 하버드 대학이 과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불만이 있을까? 미국 대선의 결정적 키워드를 검색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검색 조사를 해봤더니 가장 많은 지금 이 키워드가 인플레에 걸리고 있습니다. 물가가 너무 높다. 실제로 지금 미국 물가 상당히 높습니다. 미국 네. 물가가 인플레가 해소됐다고 일부에서 그렇게 지적을 하지만 그것은 증가율이 좀 낮아졌다는 얘기고요. 계속해서 2022년, 23년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금도 여전히 오르고 있습니다. 3년 전을 비교해 보면 약 20% 정도 올랐다는 이런 경제적 통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가가 오르면 민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민, 범죄, 기후변화 줄줄이 있습니다만은 물가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너무 지금 무심하게 생각하기도 고용이 좀 늘었다. 이래서 자신의 경제 치적을 앞장 세우고 있는데
현 상태에서는 물가가 최대 복병이다. 또 이스라엘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금 퍼센트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게 보이지만은 사실 아랍계들이 그동안에 절대적 바이든 지지였는데 이 세력들이 지금 이탈하고 있는 네. 그 밖에도 말실수 이런 요인들이 계속해서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제 슈퍼 화요일이 끝나면 이제는 대세가 후보도 굳어지지만은 지지율 판도에도 어느 정도 정착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지금 이 순간까지도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5%포인트 정도 뒤지고 있는데요. 이 정도는 오차범위 바깥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네. 바이든 대통령의 돌파구가 없는 한은 재선이 상당히 힘들다라는 그런 경고가 깜빡깜빡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니키 헤일리 후보가 한 곳에서 승리했다는 소식도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영향이 좀 있을까요? 예. 아예 없을까요?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헤일리 후보가 트럼프를 이겼습니다. 뭐 우리로 치면 서울에서 이겼다는 건데 그러나 우리의 서울과 워싱턴 DC는 완전히 사정이 다릅니다. 워싱턴 DC는 조그마한 행정도시로 자그마해요. 네. 그리고 대부분 워싱턴 DC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워싱턴 DC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고 인근 메릴랜드나 버지니아로 나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워싱턴 DC 안에는 아주 적은 수의 그 인구가 그것도 거의 90% 정도가 흑인입니다. 뭐 그런 면에 또 선거인단 자체가 굉장히 흑인이라서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서 19표 정도의 대선 후보는 대세에 아무런 영향도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마지막 뉴스 키워드 보시죠. 리창 공작 보고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가 어제 시작이 됐습니다. 어제 정협이 개막을 했고 오늘은 전인대 개막식이 있는데 여기서 가장 큰 하이라이트는 리창 총리의 공작 보고 여기서 나올 또 경제 성장률 전망치입니다.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중국의 지금 제2인자 총리가 리창이라는 분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전임 리크창에서 가운데 극자 하나 빼고 이름이 비슷한데요. 이 리창 총리 그동안에 별로 언론에 주목을 받지 않았습니다. 네. 시진핑 일당 독재하에서 매우 이 몸을 낮춰온 분인데요. 이분이 관례에 따라서 오늘 전인대에 공작 보고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성장률, 올해 경제 정책을 밝히는데 이게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례적으로 전인대가 폐막 기자회견은 리창 총리가 참석하지 않는다. 폐지를 해버렸습니다. 그만큼 이 2인자의 영향력이 약해졌다. 결국은 시진핑 국가 주석을 중심으로 강력한 리더십을 끌어가겠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어쨌든 오늘 리창 총리의 경제 성장 목표 또 부양책 등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네. 중국 쪽에도 시선을 좀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짚어본 뉴스 키워드 다시 한번 보실까요? 애플 폭탄, 테슬라 빨간불, 트럼프 출마 자격, 앵그리 바이든 그리고 리창 공작 보고까지 짚어봤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